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저는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저한테 이제 메일을 주시는 내용 중에 간혹 가다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아니 현실을 현실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과 과학을 중요시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종교를 가질 수가 있냐 이런 질문을 이제 많이 하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얼핏 이제 겉보이는 것만 생각을 했었을 때는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느껴지시겠습니다만 믿음이라고 하는 굉장히 뭔가 좀 추상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다 그냥 싸잡아서 해석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현실과의 연관성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수천 년 동안 이루어져 왔던 그런 인간의 고민의 흔적들을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시할 수는 없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과학이라고 하는 거,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에 대한 연구로 한정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나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현상, 현실을 뛰어넘는 거. 요컨대 이제 그거를 우리가 형이상학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현실로 바라보는 데 있어가지고 형이상학적인 관점인 종교가 방해를 하는, 물론 방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종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실을 현실로 바라보는 거를 방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에는 인간의 심리도 들어가는 것이고 이념도 들어가는 것이고 사상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단순하게 우리가 종교의 모든 것들을 책임을 지라고 할 수는 없는 분야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형이상학적인 거와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한 생각 둘 사이에 이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또 요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종교에 심취해 있다 보면은 이 현실에 대한 인식을 상실할 수도 있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단순한 종교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습성상의 문제인 것이죠. 심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너무 심리에 심취하다 보면은 현실을 못 보게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념이나 사상에 너무 심취하다 보면은 현실을 못 보게 되는 것, 그것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발터민이 얘기했던 것처럼 양극단은 통한다라는 얘기처럼 이 종교, 그 다음에 또 사상, 이런 모든 요소들 같은 경우는 인간의 이제 어떤 정신적인 영역에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경계를 할 수 있는 능력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것이 이제 현실과 종교 사이에 그리고 또 현실과 사상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일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인간은 불안에 떨게 되면은 불안한 요소에 처하게 되면은 이 능력을 조금 상실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영향 속에서 우리의 조금 이런 어떤 불안감을 더 증폭을 시키게 되는 이런 이제 사건들이 좀 많이 요즘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청원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숫자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청원을 해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릅니다만 일단 이 청원이 한 번 동의를 하면 철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실시간으로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데 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몇백 명이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뭐 이런 현상이 이제 반복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래를 여는 청년 변호사 모임, 이 모임에서 같은 경우는 뭐 담당자에 대해 가지고 뭐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까지도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내용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뭐 청원 숫자 같은 거를 이렇게 뭐 손대는 것은 그거 뭐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것이 일부 브라우저,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 얘기하는 거죠. 일부 이제 그 인터넷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 간격으로 새로 고침을 할 때 일시적으로 과거 임시 저장된 웹페이지가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원인을 조금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반박을 조금 했는데요. 일부 브라우저가 과거의 숫자를 보여준다는 해명도 쿠키에 남아있는 숫자가 여러 개가 아닌데 과거의 수를 보여준다라는 것도 전혀 납득이 가지를 않는다. 다른 브라우저를 띄워가지고 시차가 다른 쿠키의 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면은 말이 된다고 해도 같은 브라우저에서는 발생할 수가 없으니 한번 재현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런 식의 이제 사건이 터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조금 더 추후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아니 뭐 저런 식으로 막 조작을 또 하나, 저게 또 뭐 조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조작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다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감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이런 불안감 속에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실을 현실로 바라보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그거를 이제 믿음의 영역으로 이제 이렇게 치환을 시키게 되는 경우가 또 생깁니다.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이런 식의 어떤 인간의 습성을 잘 이용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이라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종교를 한자를 이제 풀게 되면은 이 새누리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막 또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당명은 그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밝혔죠. 저거를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순박함에 대해 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막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막 그렇게 되면은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취약함이 얼마나 강하다 보면 저런 거에 이제 쉽게 속을까라는 좀 뭔가 뭐라고 할까요? 연민의 정이 제가 조금 느껴집니다. 뭐 새누리라는 말을 한자로 풀면은 그렇게 되니까 둘 사이 연관성이 있다. 아니 그러면 더불어라는 말도 뭔가 이렇게 다르게 풀면은 저 북쪽에 있는 뭔가가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그 사람들의 당명도 그쪽에서 지어준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그냥 철저하게 어떤 불안감 때문에 저렇게 그냥 생각을 하나 보다, 믿고 싶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죠. 뭐 이뿐만이 아니라 북쪽에서 같은 경우는 태용호 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저렇게 이제 확인이 아무것도 안 된 얘기에 대해 가지고 기사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해요. 다만이라고 하면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내놓는다라고 하면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진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끝냅니다. 기사라고 하면은 기사가 해야 되는 건 간단하죠. 사실을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 기사입니다. 만약에 이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설이 돼야 될 텐데, 저 기사를 쓴 기자분은 뭐 자신이 기자로서의 어떤 본분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계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식의 내용을 마치 지금 들어보면은 다만이라고 하면서 증거를 제시한다면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없진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마치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저거 지금 뭐냐? 뭐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라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이상한 상황을 지금 상상을 하고 있고 그거를 지금 기사에다가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거는 기사로서의 본분에, 기자가 가져야 되는 본분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제가 지금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을 현실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봤었을 때 3.1절에 하려고 했었던 대규모의 그 집회, 그 집회를 온라인으로 대체를 한 것은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아쉬운 측면이 일요일날 그렇게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대규모의 어떤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조금 아쉬움이 좀 듭니다.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이 현실을 초월해 가지고 있는 형이상학적인 측면, 그것도 우리가 믿음의 영역으로서 존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 발을 지금 두고 살아가 있는 세계의 존재로서 분명히 현실을 현실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균형이 조금 안 맞은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또다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런 식의 어떤 우리가 불안감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면 두 가지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불안감을 어떤 특정 집단이나 정치인이 의도적으로 그거를 강조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도 제가 지금 경계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과거의 전력들을 통해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슬픔을 슬픔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야, 나는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 정도 슬픔을 느껴 라고 얘기한다면 막 징벌이 됩니다. 어떤 집단이 나서 가지고 니까 줄게 뭔데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정도밖에 슬픔을 못 느끼냐라고 막 그냥 체근을 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마치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신성시를 지금 시켜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한둘입니까? 제가 지금 뭐 어떤 사건이라고 특종을 주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역사적인 사건이 신성시 돼가지고 감히 그거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내놓는 것이 정제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지금 어떤 사건들을 지칭하는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식의 어떤 잘못된 믿음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진영을 떠나가지고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어느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극단은 다 통한다라고 했던 그 얘기처럼 이거는 어떤 진영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문통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현실을 현실로 보지를 않고 현실을 자꾸 믿음의 영역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치환을 시켜버리고 그거에 대해서 추종자가 생기다 보니까 그거를 또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었던 거 그게 어떻게 하루 이틀의 문제겠습니까? 계속해가지고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그게 지금 우리의 지금 이 사단을 지금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경계를 하고 그리고 어떤 진영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잘못된 믿음에 빠져가지고 현실을 잘못 바라보는 일이 없기를 저는 정말로 기원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